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일 갈등에 대해서 문재인이 트럼프에게 개입을 요청을 하니까 트럼프가 그것은 내게도 풀타임 잡이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했지요. 자,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제가 황 대표와 한국당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것은 황 대표가 5당 대표 회동에 참석한 것을 두고 많은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황 대표와 한국당을 비난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 하나라도 사실을 똑바로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영상을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파 채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우파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재인을 깐다고 다 우파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파 시청자들에게 문재인을 까는 것은 좌파들에게 그렇게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우파들은 문재인을 싫어하고 욕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파표가 문재인에게 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파가 우파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들어서 우파표를 사표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위장 우파들이 노리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문재인을 까면서 우파 채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가 황 대표가 5당 대표 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같이 일반 국민들이 오해할 만한 사건들이 생길 때에 황 대표와 한국당에 비난을 퍼부어 성남 민심을 선동해서 우파 국민들을 한국당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고 우파표를 사표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황 대표가 5당 대표 회의에 참석한 이유를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번 총선 프레임은 뭡니까? 바로 친일 대 반일의 싸움입니다. 어차피 경제, 안보, 외교, 고용 다 엉망진창된 것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 내년 총선에서 정상적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내년 총선에서 빼들은 카드가 친일 대 반일의 프레임 구도인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은 아마 문재인 정권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총선뿐만 아니라 문재인의 이념 실현에도 아주 잘 맞는 카드라는 것입니다. 반일이면은 모두가 하나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서 자연스럽게 남북을 하나로 묶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즉, 이 친일 대 반일의 프레임은 문재인 정부에게 있어서는 히든 카드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수신, 국제보상운동, 죽창가 등을 빼들면서 국민 감성을 자극하고 나오는 것이 그들의 의도가 너무나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때 문재인의 일부에 대한 잘못을 지적한답시고 황 대표가 나서봐야 뭘 어쩌자는 것입니까? 언론을 저들이 모두 장악하고 있는 속에서 한국당은 바로 친일파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저들의 노림수에 쏙는 것이고 친일 대 반일의 프레임 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당, 친일당으로 몰려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필패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다수가 반일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일본의 경제 제재로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저들의 반일 선동이 더해진다면은 아마 국민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반일 감정을 가지게 될 것은 너무나도 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용당할 것을 황 대표가 사전에 실드를 치면서 친일 프레임에서 빠져나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사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 중에 한 명이었던 한니발과 나폴레옹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전투를 할 때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을 때만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수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썩나면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 가장 유리한 무역이라는 카드를 꺼내서 중국을 굴복시켜버리지 않습니까? 황 대표가 저들이 파놓은 친일 프레임이라는
불리한 틀 속에서 왜 싸워야 될까요? 거래라는 것은 늘 좋은 패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패가 들어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빨리 그 패를 버리고 자기가 유리한 패에서 싸워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거기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지적하고 싸워봐야 결국은 친일 프레임에 갇히는 처지가 될 뿐입니다. 황 대표는 자기에게 나쁜 패를 버린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신뢰할 만한 뛰어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5당 대표 회동 이후에 많은 유튜버들이 황 대표와 한국당을 비난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 중에 절반은 이런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력이 낮은 사람들이고, 절반은 알면서도 보수를 분열시키려는 위장 우파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채널들이 황 대표와 한국당을 비난하는지 우리 우파 국민들로서는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라면은 법정에서 가족을 불리하게 진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 문제는 이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일 간의 갈등에 대해서 문재인이 트럼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트럼프가 우리 시간으로 20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는 나는 북한 문제는 물론 다른 문제에도 개입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일에 내가 개입을 해야 되느냐고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태박을 준 것이죠. 그러나 곧이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개입을 하는 것은 내가 계속 매달려야 하는 일, 즉 풀타임 잡이라면서 양측이 원한다면 나는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트럼프에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그것은 내가 전적으로 매달려야 하는 풀타임이야,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한테도 엄청 힘든 일이거든. 이렇게 말할 때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주면서 그 대가를 충분히 달라고 할 때 쓰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미국이 한국에 무엇을 요구하고 싶은 것일까요? 미국이 이렇게 거창한 작전을 펼치면서까지 한국에 요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는 북폭에 동참하라는 것, 그것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풀타임 잡이라는 말이 간단한 말처럼 들리지만은 그 속뜻은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도움을 요청할 때에 내가 얼마나 많이 개입했느냐 하면서 거절을 하면서도 양쪽이 원한다면은 도와줄 것인데 그것은 풀타임으로 좀 비싸다는 것은 문재인에게 많이 내놓으라는 것이죠. 쉽게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죽겠거든 손 내밀으라는 얘기입니다. 문재인이 끝까지 안 물러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북폭인데 그것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주장을 하는 것이지만 이번 일본의 반도체 공격이 미국과의 협의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유는 북폭에 동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제 제재가 북폭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트럼프의 풀타임 잡 발언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일본의 경제 제재에 대해서 강경화가 아니라 안보실 2차장 김현정이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반도체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외교부 주변에서는 강경화 장관이 사라졌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린다고 합니다. 일본 외무장관 고노다마에 맞서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이라면서 정면 대응한 인물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습니다. 미국에 이번 문제 설명을 한 것도 강경화가 아니라 김현정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일본의 경제 압박이 더 한층 강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항복할 때까지 계속 더 강하게 숨통을 조일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인데 이러다가 나라가 진짜 이란, 베네수엘라 꼴 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폭락과 달러 급등을 예측하는 것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법칙이
하인리 법칙입니다. 트럼프의 풀타임 잡 발언, 반도체 문제에 국가안보실이 나서고 있다는 점 등 이런 것들이 하인리 법칙에서 말하는 북폭의 징후들이 아닌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유튜브 조작 관련해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은 유튜브에서 동영상이 추천되는 것은 시청자들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좋아요를 많이 누르고 시청시간을 길게 보고 댓글이 활발하고 하면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좋은 영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